이거는 그 application to replace a permanent 어, resident. 그러니까 이제 그 영주권을 이제 replace, 교체하는 그런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그 영주권이 만기가 돼서 새롭게 리뉴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영주권이 어, 그 컨디셔널이기 때문에 진짜 영주권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영주권이 이제 그 데미지가 이제 입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거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신청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서는 이제 25년도 그 1월 20일에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오는 27년도 그 2월 28일까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주권 그 리플레이스 하는 이 신청서에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청서가요,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청서는 파트 1에서 파트 7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때 파트 1, 2, 3, 요 세 개가 아주 그 기본적인 거기 이 어플리케이션의 중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5, 6는 이 신청서를 준비한 신청인이라든가 이거를 이제 통역해 준 사람 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서 기입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 인정을 한다. 그 시그네처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파트 7은 additional inform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파트 1, 2, 3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대로 이제 기입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파트 7을 이용해서 그 추가 정보를 쓰게 돼 있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1부터 살펴보면 파트 1은 information about you, 신청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뭐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생년월일이 뭐고 이제 그런 이제 거기 신청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신청자의 그 이제 정보. 그다음에 이제 파트 2에는 어플리케이션 타입.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이 신청서를 쓰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체크를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는 이제 프로세싱 인포메이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영지권을 취득하거나 이제 컨디셔널, 그 영지권에는 이제 컨디셔널한 거, 그런 기타 등등 그런 거를 이제 취득을 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취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를 이제 기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 1, 2, 3가 이제 기본 그 이제 거기 정보를 기입하는 이제 그게 되겠고, 파트 4는 뭐냐면 applicant statement, 그 다음에 contact information, certification and signature. 그러니까 신청인의 그 진술, 그 다음에 거기 연락처,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기입한 내용은 전부 사실이다라는 certification.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청인의 이제 그 시그니처를 하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5는 interpreters,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통역해 준 사람, 그 사람의 이제 연락처, 컨택 인포메이션하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션, 나는 거기 확실하게 이 신청서를 이제 통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한다. 그런 얘기고 이제 거기에 대한 시그니처 하는 거고요. 파트 6는 이게 contact information, declaration and signature of the perso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person은 어떤 사람이냐면 preparing this application,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의 이제 연락처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람의 이제 그 사인을 요구하게 돼 있는데 이 통역하는 예를 들어서 이 통역하는 사람하고 이 신청서를 작성해 준 사람이 같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파트 5도 써야 되고 파트 6도 써야 되고 내가 뭐 거기 뭐 통역을 했지만 이것도 작성했다. 그래서 뭐 파트 5만 내가 쓰면 되겠지? 아닙니다. 이거 파트 5, 6를 같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 4, 5, 6는 이 신청서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진술, 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그니처라는 이제 그런 난으로 돼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파트 7은 추가 정보를 이제 쓰는 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부터 이제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 information about you.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이제 이용하는 그 신청인의 정보를 이제 쓰는 난이죠. 자, 파트 1에 거기 어떤 정보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지 어플리케이션을 보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것이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그러니까 영주권을 replace, 교체하는 신청서.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폼이 I9이죠. I9이. 그리고 expires 2월 28일 27년. 그러니까 27년도 2월 28일에 이제 이 신청서가 이제 그 expire가 됩니다. 자, 여기 파트 1부터 자, information about you. 이제 첫 번째가 Alliance Registration Number. 그러니까 여러분들 A 넘버를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지권 넘버죠. 그 A 넘버를 적고, 그 다음에 넘버 2는 USCIS Online Account Number. 이거는 뭐냐면 그 이민국 그 USCIS로 들어가서요 어카운트를 개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설했다면 그 어카운트 넘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카운트를 이제 오픈하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카운트를 이제 오픈할 수 있으면 이제 오픈하시는 것이 나중에라도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그런데 아마 많이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3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your card will be issued in this name. 여러분들이 영주권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 컨디션이나 어떠한 거기 그 카드를 어떠한 종류의 카드든지 간에 그거를 받았을 때 거기에 써 있는 그 네임이 뭐냐?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아니고 그 영주권이나 그런데 써 있는 그 이름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3번 A는 last name을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B는 first name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C middle name 적게 돼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가운데 네임을 middle name으로 쓰는데, 제 견해로는 한국 사람은 middle name이 없습니다. 그 last name하고 first name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last name하고 first name만 이제 기입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가운데 자를 middle name으로 쓸 거야, 뭐 그러시면 거기다가 이제 middle name을 쓰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의 내용은 뭐냐면 has your name legally changed since the issuance of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그러니까 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이름을 체인지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만약에 내가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법적으로 내가 이제 이름을 체인지했다. 그러면 여기다 yes 하고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5A 이쪽이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난 이름 체인지 안 했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no를 체크하시고 6번 A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기다 쓸 필요 없죠. 6번 A부터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 never received my previous card. 나는 어떠한 형태의 영주권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역시 6번 A부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이 영주권을 받고 나서 이름을 이제 바꿨다.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다 쓰는 건데, 이제 last name 이제 그 쓰시고, 그 다음에 5번 B first name 쓰시고요. 그 다음에 5번 C는 이제 middle name을 이제 쓰게 돼 있는데, 앞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메일링 애드레스, 6번 A부터는 이제 그 메일링 애드레스를 쓰게 되어 있는데, in care of name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의 세대주가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세대주 이름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꼭 뭐 안 써도 돼요. 네, 그렇고. 그 다음에 6번 B는 이제 street number and name 쓰죠. 거기 이제, 번호하고 이제 거기 스트리트 이름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 C는 아파트냐, 스위치냐, 또 플로어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넘버나 스윗 넘버, 그 다음에 플로어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ty, or town 걸 쓰고, state 쓰고, 그 다음에 집코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로빈스나 포스털 코드는 이제 그 외국에 사실 때, 여기 현재 그 저기 미국에 사는 그 주소가 아니고 다른데 해외에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이제 프로빈스하고 포스털 코드를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6I는 이제 컨트리 네임, 미국이면 그냥 USA 쓰시고요. 뭐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면 뭐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쓰시고, 또 다른 나라에 계시면 또 다른 나라의 이름을 쓰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메일링 애드레스를 쓰는 아입니다. 여기 이제 그 7번인데요. 7번에 city or town and state 이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설명이 있죠, 위에. all commuters, 이게 뭐냐면 통근자, 이 commutter는 통근자라는 말이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미국 내에 살지를 않고, 이 국경 넘어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 하나 예를 들어서요. 이 미국과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멕시코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멕시코에 있는 사람이 어떤 뭐 시즌을 이제 파머,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농부가 이제 그 수확을 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멕시코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취업을 시켰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커뮤러스, 그런 사람들을 통근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제 시티하고 타운, 어느 그 시티와 타운을 통해서 포트 오브 엔트리, 그러니까 그 통근자들이 어느 거기 시티와 타운을 통해서 미국에 입국하는지, 그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국하는 커뮤너들이 거기 이제 미국으로 입국하는 그런 시티나 타운, 또 이제 스테이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번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서 사는 이제 그 영주권자면 여기를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뛰어넘고요. 그 다음에 여기 8번부터는 뭐냐면 alternate or safe mailing addr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메일링 애드레스, 안전한 거기 메일링 애드레스, 또는 교체 메일링 애드레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Violence Against Women Act, 이게 뭐냐면은 영주권이나 그런 거를 이제 내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이제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미끼를 해가지고 스파우스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여기 이제 피킹 빅팀 해가지고 어떤 거기 뭐 매춘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거로 이제 거기에 대한 희생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처지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메일링 애드레스가 이제 가해자, 그런 사람들의 메일링 애드레스를 주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게 뭐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에는 이 메일 이닝 애드레스를 이제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거기 이제 주소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이제 주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번 A부터는 physical address. 이거 뭐냐면 앞에서 이제 메일링 애드레스를 썼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실제로 사는 그 주소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메일링 애드레스하고 내가 실제로 사는 그런 이제 그 주소가 틀릴 때, 그런 경우에는 메일링 애드레스도 쓰고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내가 사는 그 주소를 이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9번 A부터 9번 저기 9H는 앞에서 얘기한 거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메일링 애드레스하고 실제 내가 사는 주소가 틀리다, 그때만 여기 기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부터는 additional information 해가지고 성별, 남자냐 여자냐, 그 다음에 date of birth, 생년월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city, town, village, birth, 내가 태어난 그 city를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3번 country of birth, 내가 태어난 나라, 사우스 코리아면 사우스 코리아 뭐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14번 클래스 오브 어드미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을 한번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캐티고리라고 있죠. 이게 바로 그 클래스 오브 어드미션이에요. 그게 클래스 오브 어드미션. 그래서 캐티고리에 요걸 쓰시면 돼요. 요 코드를. 이 경우에는 REA시거든요. 요게 이제 요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 그 캐티고리가 다 다른데, 이거를 이제 뭘 얘기하냐면, 내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어떤 법적인 걸 가지고 영주권을 받았는지, 예를 들면 남편이 시민권자다, 아니면 남편이 뭐 그 영주권자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로 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코드 캐티고리가 이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캐티고리를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영주권을 받았는지 그걸 알 수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이제 레지던트 신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거기 데이터 오브 어드미션, 그러니까 내가 언제 거기 영주권을 받으면서 이제 입국을 했는지, 그럴 때 이제 요 날짜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이 신청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화면에서 그 영주권의 캐티고리를 봤잖아요. 보기 14번 클래스 어드미션. 그래서 그 캐티고리에 이제 그 코드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데이터 오브 어드미션, 입국 날짜. 아까 입국 날짜는 거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resident since, 언제 이후로 거기 미국에 살았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입국 날짜로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소셜 세큐리티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셜 넘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글 네임, 아버지 리글 네임. 그래서 어머니의 패밀리 네임, 성 쓰시고, 그 다음에 기분 네임, 퍼스트 네임 쓰시면 되고, 미들 네임이 있는 경우에 미들 네임 쓰시고, 여기는 father, 거기 이제 그 패밀리 네임, 기분 네임, 그 다음 미들 네임 이렇게 쓰게 돼 있죠. 이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럼 여기다 expired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father도 이제 뭐 거기 뭐 돌아가셨다 그럼 뭐 expired, 아니면 뭐 passed away, 그런 식으로 돌아가셨다는 거를 이제 여기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파트 2로 넘어갑니다. 이제 파트 2는 application type. 이 application type이라는 건 뭐냐면, 이 영주권을 이제 교체하거나 갱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영주권을 갱신하고 교체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음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타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타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 파트 2, 이 어플리케이션 타입이라는 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왜 이 신청서를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섹션 A에 이제 그 이유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섹션 B에서 또 그 이유를 이제 체크할 수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요. 우선 먼저 여기 My status i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나의 그 법적인 신분,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셋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여기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첫 번째 1A에 여기 1A lawful permanent resident, 이거는 뭐냐면 이제 현재 내가 이 영주권 신분에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요. B는 permanent resident in commuter status. 내가 그 영주권자인데, 그런데 나는 이 통군자의 신분에 있다. 그러니까 이 통군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자기가 이제 영주권자인데, 예를 들면 뭐 카나다나 멕시코에 살면서 미국을 이제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그 일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커뮤터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또 여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C는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이거는 이제 조건부 그 영주권 그 신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왜 이 신청서를 이용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앞서서 나의 현재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먼저 체크해 달라는 얘기죠. 자, 여기 섹션 A에 이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이유로서 내가 이제 이 신청서를 이제 쓰고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건데, 섹션 A와 섹션 B의 다른 점이 뭐냐면, 섹션 A는 현재 영주권자인 사람, 법적으로 신분이, 그 다음에 이제 섹션 B는 컨디셔널,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직접 이 섹션 B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섹션 A. 자, 어떤 이유로서 이 신청서를 이용할까? 여러 개 이유가 있는데, 봅시다. 2A. 이건 뭐냐면, My previous card has been lost, stolen or destroyed. 여러분, 여기서 이 My previous card라는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영주권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영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주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둑을 맞았거나 또는 파괴가 된 그런 상태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거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2B는 My previous card was issued but never received. 내 그 영주권이 거기 issued, 거기 발행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결코 받아본 적이 없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를 체크를 해서 그 영주권을 이제 달라는 얘기죠. 2C는 My existing card has been mutilated. 이거는 이제 My existing card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영주권이 mutilated, 파손이 됐다. 그래서 나는 새롭게 그 영주권을 거기 받기 위해서 파손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신청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해당되면 이제 이 2C에다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D는 My existing card has incorrect data.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거기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잘못된 그 데이터를 내 영주권에 이제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뭐 이름 스펠링이 틀렸다든지, 뭐 생년월일을 쓰는데 조금 그 날짜가 틀렸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My existing card, 현재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incorrect data, 잘못된 그 정보가 기재된 경우,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신청서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to D에다가 이제 그 쓰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야, to D요. 여기 to D. 이건 아까 이제 앞에서 했죠. to E. 여기 2번 E는 뭐냐면 My name or other biography information has legally changed. 이 경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지권을 이제 받았는데 그 이후로 내 이름을 바꿨다든가 아니면 다른 그 바이오그래피 인포메이션이 바뀌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셔서 내가 이만큼 바뀌었으니 새롭게 영지권을 발간해 주십시오 하는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그 바뀐 이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바이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새 인포메이션을 여기 파트 7, 그 에디셔널 인포메이션에 갖다가 이제 거기 추가 정보요. 여기다가 이제 기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2E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2F. My existing card has already expired or will expire within 6 months. 이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이 이미 expired, 날짜가 지났어요. 날짜가 지났어. or 혹은 6개월 내에 곧 거기 이제 이 will expire, 이제 다 날짜가 이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영주권을 이제 이 신청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G가 있는데 이 2G는 1이 있고 또 2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보죠. 자, I have reached my 14th birthday and am registering as required. 자, 내가 이제 14살이 됐습니다. 네, 14살이 됐는데 이제 요구하는 대로 제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새로운 법안이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요. 이제 14살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새로 그 영주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등록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14살이 된 경우에. 왜 그러냐면 14살이 되면서 이제 그 성인이 되어 가니까 여러 가지 얼굴 생김새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신체적인 조건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이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14살이 되면 등록을 다시 해야 된다. 다시 그 영주권을 이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14살 됐는데 이미 영주권 받았으니까 뭐 관계없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14살이 된 경우에 두 가지 조건의 하에 의해서 이 신청서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GI1에서는 뭐냐면 지금 14살 생일이 됐는데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 현존의 existing 카드 그 영주권이 16세 생일이 후에 expire 된다.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14살이 돼서 내가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쓰고 있는데 내 상황이 아직 거기 16살 이후에나 이 영주권이 이제 expire가 된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G의 2는 뭐냐면 여기 이 똑같은 조건으로 14살이 됐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before my 16th birthday 거기 이제 16세가 되기 전에 이제 expire가 되는 거예요. 내 현존의 그 영주권이. 그래서 2G1과 2G2는 14살 생일이 돼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점이 여기서는 이제 16살 이후에 영주권이 익스파이어 되는 거고 그 날짜가 유효기간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2G2는 16살 전에 이제 익스파이어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2HI는 I'm a permanent resident who is taking up commuter status. 나는 그러니까 영지권자예요. 근데 거기 그 통근자 신분을 취하고 있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H2는 I'm a commuter who is taking up actual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역시 똑같이 그 2H1과 똑같이 여기 2H2도 commuter 통근자야.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서는 통근하는 사람이고 여기서는 통근자이긴 신분이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자, 이제 2I는 I have been automatically converted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이 경우는 나는 자동적으로 법적인 그 영주권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요. 그래서 나는 영주권을 새로 받기를 원한다. 이제 여기에 체크하는 거고. 2J는 I have prior edition of the alien registration card. 내 영주권이 옛날 판이다. prior edition. 뭐 그럴 수 있죠. 내가 이제 영주권을 받은 지 뭐 6개월밖에 안 됐어. 근데 영주권 이 판이 새로 바뀌었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2J에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2K는 I am applying to replace my current permanent resident card for any other reason that is not specified above. 그러니까 2K 여기다 체크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이 신청서를 사용해서 내가 영주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된다. 그런데 2J까지 나한테 해당되는 설명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2K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고 나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 신청서를 사용해서 영주권을 새로 발급받고자 한다. 그럴 경우에 여기다 체크하고 여기 Part 7 Additional Information 그 추가 정보에다가 그 이유를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섹션 A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섹션 B. 자, 이거는 뭐냐면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그러니까 조건부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이 신청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경우에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부 거기 영주권자는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고 섹션 A는 이제 영주권자가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3A. My previous card has been lost, stolen or destroyed. 이거는 뭐 똑같네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잊어먹었거나 stolen, 누가 훔쳐갔거나 or destroyed, 파괴가 된 경우, 그런 경우로 인해서 내가 이 신청서를 사용해서 거기 영주권을 이제 컨디션을 이제 그 영주권이겠죠. 그걸 발급받고자 한다. 그럴 경우 여기다 체크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2B는 My previous card was issued but never received. 자, 옛날 그 영주권이 거기 이슈된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 신청서를 사용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3C는 My existing card has been mutilated. 이거는 내가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훼손이 됐다. 그래서 내가 이 신청서를 사용한다. 그 경우에는 3C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D는 My existing card has incorrect data because of the homeland error.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부 영주권에 incorrect data,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기입됐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뭐 이름 스펠링이 잘못됐다든가 생년월일에 뭐 날짜가 틀렸다든가 뭐 그런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다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E는 My name or other biographic information has legally changed since the issuance of my existing card.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부 영주권 가지고 있는 그 이후로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었거나 또는 다른 그 바이오그래피 인포메이션이 바뀐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 뚜리 2 여기다가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파트 2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파트 2에서 섹션 A는 영주권자, 섹션 B는 컨디셔널 퍼머넌트 레지던트, 조건부 영주권자, 둘로 갈라서 내가 왜 이 신청서를 이용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체크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Processing Information. 자, 이 파트 3 Processing Information에서는요, 미국에 들어오려고 그 이민 비자를 신청, 그 초기 단계, 어느 장소에서 그 이민 비자를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어떤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서 들어와 입국을 했는지, 또 거기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지, 그런 모든 절차를 이 파트 3, 이 프로세싱 인포메이션에서 그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3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 Processing Information. 넘버 1, 첫 번째, 그 파트 3에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Location where you applied for immigration visa or adjustment of status. 그러니까 이민 비자를 신청한 그 로케이션, 장소를 쓰시오.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 한국에 있는 그 미 대사관에서 처음 그 이미그레이션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신청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미국에 와서 adjustment status, 그 법적인 신분이 바뀐 경우, 그것을 이제 어디서 거기 신청을 했는지 그 장소를 이제 쓰시오. 그 뭐 한국 대사관이면 뭐 사우스 코리아 거기 미 대사관이 이제 장소가 되겠죠. 아니면 뭐 여기 미국에서 이제 이민 비자를 신청했다든가 신분의 변화를 신청했다면 뭐 뉴욕이든가 LA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그런 장소를 쓰는 거고, 2번은 location where your immigrant visa was issued or USCIS office where you were granted adjustment status. 그러니까 두 번째 로케이션 장소는 뭐냐면 이민 비자가 발행이 된 그런 장소. 뭐 한국이면 한국, 로스앤젤레스, 뉴욕이면 뉴욕,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장소를 기입을 하면 되겠죠. 또 USCIS 이민국 거기 오피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의 거기 신분의 변화가, 신분이 수정이 돼서 그 승인받은 그 이민국 그 오피스가 어디냐. 그러니까 뭐 여행 비자로 왔는데 뭐 학생 비자로 바뀔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거기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적인 자격이 신분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이민 비자를 발행하고 한 곳, 또 내 법적인 신분이 바뀐 곳, 그런 그 이민국 오피스 장소에다 쓰면 되겠죠. 파트 3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 이제 3번 A, 이건 뭐냐면 destination in the United States at time of admission. 그러니까 미국을 입국한 당시에 종착역이 어디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내렸는데, 다만 그거는 이제 뭐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아니면 잠깐 뭐 2, 3일 머물기 위해서 어떤 일로, 그러나 이제 최종 종착역은 이제 뉴욕일 수도 있고, 또 시애틀에 도착을 했지만 그게 이제 거쳐가는 걸 뿐이고 종착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입국 당시 어디에 이제 종착역이 어디였느냐, 그거를 이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3A1은 Port of Entry wher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할 당시에
들어온 그 에어포트나 항구 이제 그거를 쓰는 거죠. 이거는 뭐 여기 이제 보니까 city와 town 그리고 state를 쓰게 돼 있네요. 거기 이 3A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LA로 입국을 했지만 이제 그 동창역은 다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미국 첫 그 입국할 당시에 그 포트 오브 엔트리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Have you ever bee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proceedings or ordered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 이거는 이제 추방된 적이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서 나가라고 그런 이제 오더도 법원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거기 이제 yes, no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은 since you are granted permanent resident status 그러니까 거기 영주권을 그 승인받은 이래로 have you ever filed or signed a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이거는 뭐냐면 그 영주권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그런 그 폼이 이제 I-407이거든요. 이 양식을 그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인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영주권 포기 그거를 이제 신청한 적이 있느냐. 거기에 사인한 적이 있느냐. Yes, No 표시하시면 되고 자 6번은요. Since you were granted permanent resident status, have you ever been determined by Georgia to have abandon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그러니까 영주권을 이제 승인을 받고 나서 조지 그 이 판사로부터 영주권을 abandon 포기하라는 그런 것을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yes, no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자, 계속 이제 그 파트 3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7번이요. 6번 앞에서 했고 7번. Since you granted permanent resident status, have you ever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continuous period for more than 180 days, but less than 1 year? 자, 영주권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180일 혹은 그러나 이제 그 1년 미만 그렇게 이제 미국을 떠난 적이 있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80일을 외국에 나가 있었어. 그러나 이제 그 1년을 넘질 않아.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yes, no 물어본 거고요. 8번은 since you were granted permanent resident status, have you ever been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continuous period of 1 year or more? 자, 역시 이것도 그 영주권을 받고 나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위에 7번에서는 180일부터 거기 1 year 미만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1 year, 1년 또는 그 이상을 그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그 외국에 거주한 그런 기록 그런 게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넘버 9은 어떻게 돼요? Since you are granted permanent resident status, have you ever had a resident outside the United States other than while you held communal status? 이건 뭐냐면은 communal status 그러니까 통근자로서 있는 동안에 미국 바깥에서 거기 레지던스 거주지를 정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영주권을 받았지만 컴퓨터 스테터스야 그런 가운데 미국 바깥에서 거주한 적이 있느냐. yes, no. 10번은 since you were granted permanent resident status 역시 이제 그 영주권 승인을 받았는데 have you ever been employed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나서 미국 바깥에서 고용된 적이 있느냐? Other than while you held computer status.
통근자 그런 그 스테토스가 아니고 그런 신분이 아니고서 미국 바깥에서 고용된 적이 있느냐? yes, no. 이제 그 대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11번은 여기 communal status, 그러니까 통근자 신분의 경우에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여기 11번은 yes, no 할 필요 없죠. 자, were you ever out of regular employment in the USA for continuous period of 6 months or more while you held communal status? 그러니까 통근자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6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을 이 미국에서 고용직을 갖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근자 출신은 이제 그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넘어와서 일을 하는 건데 6개월 또 그 이상을 이제 고용을 안 한 적이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파트 3에 계속 이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바이오그래픽 인포메이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파트 3 계속 연장입니다. 자, 12번. 앞에서 11번까지 했죠. 그러니까 12번. 자, 에트니시티. 여기서는 히스패닉 or 라티노. 히스패닉이나 라티노냐. 그 여기에 체크하시고 not Hispanic or Latino. 그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not에 여기다가 not Hispanic or Latino 여기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ace. 자, 아메리칸 인디안이냐, 알라스카 네티브냐, 에이시안이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면 이제 에이시언에 속하니까 여기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height, 키를 물어보는 거예요. feet하고 inch. 이거는 뭐 그 드라이브 라이선스에 보면 있죠. 그 다음에 weight, 파운드로 물어보는 거예요. 몸무게. 그리고 이제 아이 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블랙으로 많이 체크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브라운 컬러에 가깝겠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여러분이 블랙이면 블랙이고 이제 브라운이면 브라운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브라운 아이 컬러를 가졌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컬러는요. 네, 블랙이면 블랙, 뭐 그레이면 그레이 여기다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파트 3 이제 그 프로세싱 인포메이션 이제 그걸 끝냈습니다. 이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이제 파트 4로 넘어갑니다. 이 파트 4는 네 개의 거기 이제 그 구성되어 있어요. 네 개로. 첫째가 applicant statement. 이거는 뭐냐면 신청자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기입했느냐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는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요. 그 다음에 이제 certification.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에 기입한 내용들은 다 사실이다. 그걸 증명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and signature.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인하는 난.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4는 네 개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제 파트 4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 4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applicant statement. 그러니까 신청자가 그 이 서류에 기입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기입을 했는지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세 가지 상황. 첫 번째가 I can read, understand English, and I have read and understand every question and instruction on this application and my answer to every question. 이거는 뭐냐면 이 신청서에 거기 모든 질문, 이 신청서에 있는 모든 질문과 그 다음에 안내 내용 이런 거를 다 내가 읽고 이해를 했다. 왜냐하면 나는 영어를 읽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영어를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The interpreter named in part 6 lead to me every question and instruction on this application and my answer to every question in. 자, question in 여기다 이제 뭘 쓰냐면 language, 코리안이면 코리안, 뭐 다른 언어면 언어. 그래서 코리안으로 이 신청서에 있는 모든 질문, 모든 안내문,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한 모든 answer 이런 거를 통역자가 해주었다. 근데 그 통역자의 이름은 파트 6에 기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 6에 기입된 그런 통역자가 모든 질문과 안내의 그 내용을 또 내가 대답한 모든 질문을 코리안, 여기다 이제 그 랭귀지로 쓰는 거예요. 코리안 랭귀지로다가 다 통역을 해줬다.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at my request, 내가 요구를 해서 preparer named in part 7, 그러니까 파트 7에 기입된 이 신청서 작성자가 prepare this application for me, 나 대신 이 신청서를 준비해 주었다. Based upon information I provide or authorize. 내가 제공하고 승인한 그런 정보에 근거해서 나 대신 이 어플리케이션을 prepared, 작성해 주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첫 번째는 내 스스로가 한 경우 이제 그 신청서 작성을요. 두 번째는 통역자가 통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작성한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는 통역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도 해줬다. 그런 경우에는 사람이 같더라도 여기 그 통역하는 사람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 사람이 같더라도 두 개를 다 쓰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통역도 하고 작성도 해주었으면.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상황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 신청서를 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거고. 자, 이제 계속 파트 4 계속됩니다. 자, 파트 4. 여기서 두 번째는 applicant contact information. 그 신청인의 거기 연락처를 이제 묻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applicant daytime telephone number.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화번호, 여기다 이제 그 텔레폰 넘버를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applicant mobile telephone number.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 셀폰 그 번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applicant email address, if any. 그러니까 이메일 애드레스가 있으면 쓰시고 없다면 뭐 안 쓰셔도 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그 4번에 모빌폰 넘버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락이 전화로 오거나 이메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4, 5번은 기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여기 데이터함 텔레폰 넘버를 이제 여기 기재하라고 돼 있는데 주로 요새는 뭐 다 모빌폰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데이폰 만약에 없다면 여기는 안 쓰셔도 돼요. 뭐 not available 뭐 이렇게 쓰셔도 좋고 4번하고 5번만 이제 기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pplicant certification,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 사실이다. 나는 그걸 증명한다. 이제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 기본 골자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어떤 걸 증명하는 거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신청서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인을 했으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또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해했으며 이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사실이며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그 서티피케이션이. 여기서 또 여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해했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추가 정보 있죠.
그 추가 정보를 할 때는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서하고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다 이해했고 그리고 또 여기에 기입한 모든 정보는 그러니까 신청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가 사실이며 그 다음에 정확함을 증명을 한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시그네이처 그 위의 내용에 대해서 나는 그 증명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6번 A는 신청인의 여기다가 거기 이제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B는 그 사인한 날짜를 쓰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 4를 이제 끝마치는 거고요. 자 이제 파트 5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파트 5는요 내용이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interpreters information, 그러니까 통역을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뭐 이름 뭐 이런 거 정보. 두 번째는 certification, 그러니까 모든 통역을 거기 사실대로 했다, 진짜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nd signature,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사인을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파트 5는 통역자에 대한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5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파트 5는 interpreters, 그러니까 통역한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쓰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interpreters full name, 그러니까 통역한 사람의 full name을 쓰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가 이제 그 interpreters family name, 그러니까 last name, 여기 이제 통역자의 last name 쓰게 돼 있고, B번은 first name, 여기 first name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interpreters business or organization name.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이 통역한 사람이 어떤 그 서비스 기관에 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서비스 기관이 아니고 내가 그냥 개인적 비즈니스 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여기 not applicable 거기 쓰시면 되고, 또 none 이렇게 쓰셔도 되고, 여기다 뭐 아무것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A하고 1번 B가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terpreters mailing address, 주소를 이제 쓰게 돼 있어요. 3번 A는 street name, street number and name, 여기 이제 번지수하고 이제 그 길 이름. 그리고 뚜리 B는 아파트 몇 층이냐, 몇 호냐, suite number, floor, 이제 floor 그걸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city와 town, 그 다음에 이제 state, 그 다음에 이제 zip code를 쓰게 돼 있죠.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이면 이제 여기까지가 충분하고, 외국에 사시는 분이면 이제 요걸 써야 되겠죠. 프로빈스나 이제 포스털 코드, 그 다음에 컨트리 이렇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미국 이외 다른 이제 지역에 사신다면 뚜리 FGH를 이제 기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계속 파트 5 계속됩니다. 파트 5 계속해서요. 여기 interpreter certification, 그러니까 통역자가 여기서 이제 사실대로 그렇게 이제 모든 걸 통역을 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증명이 하는 거죠. certification. 그래서 I certify, 증명한다.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fluent in English. and,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fluent하고, 그리고 and, 여기 이제 코리안이라고 써야 되겠죠. 한국 사람이면 코리안 이렇게 쓰고, 아니 뭐 코리안 랭귀지 이렇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한번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위증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본인은 영어와 이제 아까 얘기한 건 코리안, 한국어에 능통하며 이는 파트 4 1B 항목에 명시된 언어와 동일합니다.
앞서 그 파트 4에서 1B에다 코리안이라는 거 썼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와 동일합니다. 본인은 본 신청인에게 명시된 언어로 본 신청서의 모든 질문과 지시사항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한 신청인의 답변을 읽어 주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인 인증을 포함하여 신청서의 모든 지시사항, 질문 및 답변을 이해한다고 본인에게 알렸으며 모든 답변이 정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자는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영어로 쓰여진 요 내용 있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옮긴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을 해야 되겠죠. 자, 사인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트 5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Interpreter Signature 통역자의 이제 사인을 하는 난이에요. 그래서 7번 A 여기다가 이제 Interpreter Signature 여기다 사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B에는 이 사인한 날짜 여기 날짜를 이제 쓰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달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데이를 쓰고 날짜요. 그 다음에 연도를 쓰고 연도는 항상 이렇게 네 자리로 기입을 해야 되죠. 요렇게 해서 이제 그 넘버 파트 5가 끝이 났고 이제 파트 6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6입니다. 이 파트 6의 그 요점은 뭐냐면 여기 person preparing this application if other than the applicant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이 본인이 if other than이니까 신청자 본인이 아니고 이 신청서를 작성한 그 사람의 contact information 그 연락처하고 declaration 이거는 certification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증명한다는 거. 그리고 signature. 그래서 여기 파트 6는 이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이제 정보를 쓰는 난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6의 첫 번째는 preparer's full name 그러니까 이 신청서를 작성한 분의 full name 1A는 이제 그 last name 쓰시고 1B는 이제 first name 그 다음에는 이제 preparer's business organization name 자 이거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이 서비스 해주는 기관 그런 사람이 이 서류를 작성했다면 이제 거기다 이제 비즈니스나 오거나이제이션 네임을 쓰시는 거고 그냥 내가 영어 좀 하기 때문에 그냥 도와줬어.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뭐 회사에 다니거나 그럴 때 그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preparer's mailing address. 여기는 이제 그 메일링 주소를 쓰게 돼 있죠. 그 이제 첫 번째가 street number and name. 그러니까 그 번지수하고 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냐, 스윗, 그 다음에 이제 floor, 몇 층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city, town, state, zip code. 자, 앞서도 했지만은 이제 요까지는 이제 미국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고, 요 3FGH는 이제 이 서류를 작성해 준 사람이 외국에 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이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preparer's contact information. 여기 day telephone number, 그 다음에 모빌 텔레폰 넘버,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애드레스. 그래서 이거를 대신 쓰는 게 좋죠. 여기 모빌 텔레폰 넘버가 있는 경우에는 뭐 4번을 꼭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계속 파트 6 계속됩니다. 파트 6 계속 이어서 7번 A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preparer's statement. 그러니까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자,
보겠습니다. 자, I am not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but have prepared this application. 자,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or accredited representatives, 공인된 대리인도 아니다. 그렇지만, but have prepared this application,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다. On behalf of the applicant, 신청자를 대신해서, 그리고 applicant consent, 그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했는데 변호사도 아니고 공인된 대리인도 아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 체크를 하시고, 7번 B는 뭐냐면 I am attorney, 나 변호사야. or 아니면 accredited representative, 나는 공인된 대리인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체크를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또 있어요. extends. 또 하나는 does not extend beyond preparation of this application. 이건 뭐냐면 extend는 연장한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변호사인데 아니면 이제 공인된 그 representative인데 이 신청서 이외에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이제 그 대리인이나 변호사로 나설 것이고, does not extend beyond, 이거는 뭐 여기다 체크를 하시는 경우에는 나는 변호사이고 또 공인된 거기 이제 대리인 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 그 이후에 그거로 끝인다.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럴 때는 여기다 하는 거고, 이제 이 신청서 이외에 어떤 다른 게 필요한 거에 의해서 계속 나는 이 사람을 대표할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extend,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 prepare statement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prepare certification.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계속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거죠.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기입한 내용들은 다 사실이다. 그런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서티피케이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본 신청서를 작성했음을 증명합니다. 신청인은 작성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 확인서를 포함하여 신청서에 포함되어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해했으며, 여기에 추가 정보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 정보. 이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사실이며 정확함을 본인에게 알렸습니다. 본인은 신청인이 제공했거나 또는 사용을 허가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본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신청서에 기입한 거에 대해서 또 추가 정보에 대해서 그런 거를 이제 사실이다, 정확하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자, 요런 내용에 대해서 요렇게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prepare signature, 이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이제 여기다가 여기 8번 A에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사인한 그 날짜를 여기다가 달, 그 다음에 이제 day, 그 다음에 이제 네 자리 숫자의 연도, 이제 그거를 쓰게 돼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파트 6가 끝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7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파트 7은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니까 추가 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신청서를 이제 기입을 했을 때 그 칸이나 여러 가지 추가 정보를 써야 되는 경우에는 바로 요 파트 7을 이용을 해서 그 추가 정보를 이제 기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파트 7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파트 7, 그 추가 정보를 쓰는 날인데, 우선 이제 신청인의 여기 이제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last name 쓰고, 두 번째 칸에는 이제 first name 여기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middle name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기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A 넘버, 영지권 넘버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영지권 넘버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가 정보에 해당되는 그런 페이지 넘버 쓰시고 파트 넘버 이거는 이제 파트 1, 2, 3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템 넘버는 그 파트에 파트 1, 2, 3 그런 거에 그 몇 번에 해당되는지 이제 그걸 쓰시는 거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 칸에다가는 추가 정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 정보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3번이 있고 4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또 이렇게 6번이 있고 이렇게 나갑니다. 만약에 그 이외에 더 필요하다면 이거를 이제 그 카피를 해서 더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요. 그 영주권을 이제 교체하거나 또는 이제 다시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신청서를 이용해서 교체 또는 이제 영주권을 새로 이제 발급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끝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청서를 이제 이해를 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신청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